코스피 지수가 5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물량을 적절히 이 시점에서는 줄여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 해법을 3인의 전략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의 스페셜 멘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 키워드부터 3위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키워드는 버냉키에서 오바마로 관심이 이동. 버냉키 의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9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주파수 경매 종료입니다. 1.8GHz 주파수가 SK텔레콤에 넘어가면서 주파수 경매가 종료되었습니다. 통신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미국 월말 월초 지표 부담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중요한 거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경매 얘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이때 경매가 종료가 됐는데, 승자의 저주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지만,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재미있는 거는 1.8GHz를 가져간 SK텔레콤 뿐만 아니고, KT도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준호 소장께서는 이 주파수 경매 종료된 거, 이게 이제 어떻게 통신주로 봐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좀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파수 경매 입찰에 지나친 비용을 지불함으로 해서, 배당 여력을 줄이고 배당 메리트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그동안 주가에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적정선에서 타협을 봄으로써 그러한 우려가 해소되었고 기관들의 배당 메리트가 오늘 작용한다. 지금 현재 이 상태라면은 배당금에 대한 그 삭감 우려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 기존의 그 배당 성향대로 아마 배당금을 지급한다면은 배당 수익률이 SK텔레콤의 경우에 약 4, 5%, KT의 경우에 6, 7% 정도의 높은 배당 수익률이 투자 매력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그런 쪽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9,950억이면은 그것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소장님께서는 일단 그 배당 쪽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은 지금 현 시점이라도 좀 통신주로 좀 매수해 나가도 좀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보통 배당 수익률이라면은 4, 5%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기관들이 만약에 4%의 배당 수익률까지 주식을 매수한다고 본다면은 6%의 배당 수익률은 주가로 본다면 3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배당 매력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는 수익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배당 매력이 배당금 여력이 별로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투자자 여러분께서 통신주 배당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경제 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번 주 목요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금요일 날은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ISM 제조업 지수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50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용 지표도 이렇게 극적 개선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지표가 나쁘면은 오히려 더 센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어쨌든 지금 경기 부양 관련된 발언들은 뒤로 많이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 미국 경제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어떤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요. 주초에는 아마 주택 관련 지표 나올 텐데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신 것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는 거리는 분명히 되는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악재는 악재일 뿐이죠. 일단 9월 21일 날 버냉키가 뭔가를 얘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요. 이미 많은 의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 나쁜 일이 나와서 그렇게 더 자극돼서 뭔가 더 센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요. 너무 좀 심하게 좀 과대 포장해서 생각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늘 그렇지만 미국의 주가가 정말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S&P 500 기준은 PL 12배 정도니까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미국적 시각으로 보면은요. 분명히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돼서 좀 물리더라도 사는 사람 많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실업률이 개선돼서 소비가 좋아져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또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는데 약간 썰렁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 지표는 더 나빠진다고 안 좋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지표 자체는 큰 희망은 없다는 것은 그냥 인식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표 자체가 지표가 나오고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현재로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표가 나쁘다. 그거는 그 자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키워드는 차화정 웃고 내수주 울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단연 차화정이 장세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생긴 현상인데 반면에 내수주는 그동안의 약세장에서 그 신고가를 낸 종목들도 있고 상당히 좀 급등주가 많았는데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탄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주 관련해서는 유통업종이라든지 제약업종이라든지 음식료업종 정부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지금 차화정 이렇게 꽃 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 경기 민감주 쪽을 봐야 될까요? 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내수주는 지금 모멘텀이 완전히 악화됐다고 보는 게 좀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 보면요. 지금 2100에서 1700까지 언저리까지 떨어질 때 보면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뭔가 좀 돌파력을 찾으려는 그런 심리에서 내수주를 찾은 거겠죠. 물론 정부 규제가 계속 새롭게 나온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약가 인하, 연초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 아니죠. 유통, 정유주만 건드리겠습니까? 유통회사들, 그리고 음식료가 계속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 또 계속 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좀 새로 나온 얘기지만은요. 그거 정도 제외하고는요.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내수주가 잠시 됐지만, 결국 주가가 너무 싸다 해서 반등할 때 보면 결국 동반해서 상승하는 것이고요. 연기금은 사고 이럴 때는 결국 큰 거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수주, 수출주의 그런 기본법적인 의미보다는요. 지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식이 지금 빨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 반등이 이어진다 그러면요. 그런 관점을 보셔야죠. 내수주가 문제가 많고 있고 저는 내수주에는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지금 크게 어떤 내세울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수주 관련해서 밀각에서 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은 인상을 계속 억제시키고 좀 떨어뜨릴 것이다. 좀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내수주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논리는 선거를 앞두고요. 또 건설주에 대한 부양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10년 전, 5년 전, 20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 국회 선거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실 또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물가도 아닌데요. 그렇다고 내년 선거 때문에 내수주가 안 된다는 그런 논리도 약간 좀 의아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랑 내수주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일단 내수주다 수출주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현재 이런 국면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IT주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디램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가 소폭이긴 하지만 좀 다지면서 올라온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박춘호 소장께서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시장의 상징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IT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디램 가격 반등은 아마 최근에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스티브 잡스 퇴진 효과도 아직까지 작용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매우 큰 영향, 파급 효과가 큽니다. 스티브 잡스는 일개 한 명의 천재가 회사를 전체 IT 업황을 다 장악해버리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의 퇴진은 IT 업황 전체적으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IT 업황 전체가 죽어버리는 효과가 스티브 잡스가 퇴진함으로 해서 오히려 업황 전체는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소프트웨어 회사가 전체 IT 하드웨어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드웨어가 과도 조정되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반등의 아직 국면에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업황도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고 현재는 이제 과매도 해소 국면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하드웨어 업계 과매도의 해소 국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가 위너가 되고 하드웨어 업계는 전부 다가 루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본다면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위너 쪽으로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만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그 하드웨어도 하면서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는 회사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는 상장 회사가 좀 별로 없으니까요. 자, 마지막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수입니다. 지금 뭐 수급입니다. 오늘 뭐 뉴욕 증시가 어제 급격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할 걸 기대했는데 오늘까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어찌 보면은 글로벌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국내에서는 주식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이게 뭐 여전히 뭐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보시고 계시는지, 또 이제 오늘 특징을 보면은 외국인 매도 중에는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지도 좀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좀 아쉽죠.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뭐 지금 하루 이틀 꺾이진 않겠죠. 사실 금값이 $1,900 잠깐 갖고 나서 1,700 초반대까지 떨어졌을 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설렁설렁 올라가더니 다시 $1,810, $1,812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보면 금 가격만 많이들 주목하신데요. 사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이아몬드 시세에 관한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또 50%나 올랐네요. 최근 1년 동안에요. 그것 역시 또 중국이라든가 인도 사람들이요.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다이아몬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이아몬드에 또 투기적으로 붙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조금은 더 낮춰질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게 급격히 반대 방향으로 좀 하향 이탈돼야지 하향 쪽으로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의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반대쪽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자산이 꺾이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살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쪽, 그 중에 하나인 한국 주식 쪽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도 사실 뭐 외국인들이 그 조달 금리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프로그램 매매에서 뭐 그 0.3% 세금을 내도 좀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국내 기관이 여기 뭐 막당하게 우정사업본부 말고는 대응을 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매가 상당 부분 프로그램 매매가 중요한 영향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이런 현상도 계속될 거로 좀 보시는지요? 네, 그건 역설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로그램 쪽의 매매를 많이 하죠. 시황이랑 상관없이 나름대로는 위험들을 최소화하면서 주식에 따른 차익 매매를 하는 것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막을 방법은 없죠. 또 일부에서는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넌센스 같은 얘기고요. 하루빨리 글로벌 시장이 안정되면서 매매 규모 자체가 외국인의 현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지 되는 것이고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국내 투자 신탁이라든가 국내 기관이 적극적으로 비중이 늘어나야 된다는 논리는 하세월에 걸릴 얘기죠. 당장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그것 때문에 주식이 반등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날이 언제일지 상당히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양상으로 봐도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국내 기관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국내 그 주식형 펀드로는 돈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기관들 매매 패턴은 거의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헤드라인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나오면은 경기주에 매달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면은 성장주 또는 안전성장주, 소비주 쪽으로 몰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하루 단기 트레이딩이지요. 특별한 어떤 쪽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단기 매매 패턴의 이 추격 매매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이 경기주와 안전성장주 이쪽으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는 결국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단기 매매 트레이딩에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정성장주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고성장주도 있고 안정성장주도 있습니다만은 고성장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고성장주는 사실상 기업 가치 매기기가 매우 미래 가치 매기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그 대신에 안정성장주, 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필수 소비 정력에 분산 투자한다면은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게임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안정성장주라 하면 뭐 여전에 그 소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배당 관련주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되겠죠? 배당 관련주는 안정성장주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일정 부분을 배당주 쪽으로 편입한다고 해서 별로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 뭐 분산 투자를 특별히 강조를 하셨고요.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